궁금한 게 연애 때 간 거는 인정이고 결혼 후에 간 거는 봐줄 수 있는 건지. 결혼 때 가는 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냥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대표님, 네. 연애 오래 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결혼 생활 하면서 알아가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PD님은?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알아도 문제야. 그치. 좀 모르고 결혼해야 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한 1년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6, 7개월 연애하고 결혼 준비까지 한 1년 딱.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신혼생활도 좀 적당히 하고. 근데 이제 막 장기간 연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헤어지거나 그냥 하거나. 대표님은 얼마나 연애하셨어요? 저는 한 3개월, 4개월? 기가 차다. 잘간 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뭘 모르고 그냥 훅 가거나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가장 적당한 기간은 한 1년 정도라고 봐요. 외모에 빠지셔서 결혼한 거예요. 그냥 외로웠나 봐요. 사실 결혼정보 회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10년 정도까지 연애를 하고 이런 사실을 미처 몰랐어요. 충격이었어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래 만나고 헤어지세요? 연애만 장기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한 속속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뭐 얘가 빚이 얼마 있었는지, 부모님 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집안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거는 사실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결혼할 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장기 연애 시 체크해야 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딩크족 여부입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면 간혹 한 20명 중에 1명꼴로 딩크족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상담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행이 조금 다소 어려우실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딩크족인데 상대방이 마음이 있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나마 나은데 절대적인 딩크족 있죠.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개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다 걸러서 소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애할 때는 사실 어때요? 뭔가 나 부끄러워요. 그냥 뭐 결혼하면 내 나을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낳으면 낳고 말면 말고 또 이런 식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막상 결혼해서 딱 봤는데 애를 안 낳는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연애하실 때 임신 계획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냥 임신이 돼서 결혼을 했어요. 대표님은 그러면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들이 요즘 되게 겁내하잖아요. 엄마가 된다. 저는 결혼 생각이 많이 없었던 사람이라 아기가 생기면 낳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아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그냥 낳은 거죠. 몇 살 때 낳으신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물어봐요? 그거는 삭제해라. 그래서 딩크족 진짜 중요해. 이거는 무조건 내가 어느 정도 결혼할 사람과 장기 연애를 하고 있다면 이 딩크족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집안 분위기입니다.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PD님이 예전에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되게 똑똑하고 학력도 좋고 집안도 좀 좋은 남자친구였는데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면 계속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엄마가 이제 SOS를 청한 거야. 그래서 집에를 몇 번을 가길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빠가 엄마한테 물건 던지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차가 오고 하니까 아들이 경찰서에 가느라고 그래서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뭐 하는 친구였다 그랬죠? 의사였어요. 의사? 근데 그런 거야? 네. 놓치기 싫었겠다. 근데 너무 폭력은 DNA니까 많이 때렸나 보네요. 얘기 듣기로는 많이. 지금 그 친구는 결혼했나요? 지금 결혼 안 했어요. 봐봐. 부모가 이렇게 때리면 남자가 의사여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전 남자친구도 되게 폭력적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저한테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을 패서 경찰서에 자주 들락거렸어요. 그럼 봐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폭력적인 거를 보고 자라다 보니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했으면 맞을 뻔했다. 그렇죠. 한 대 얻어맞을 뻔. 후회하나요 지금? 만난 건 후회하지 않지만 결혼 안 한 건 잘했다 생각. 봐봐요.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결정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유전적으로 많이 따라가는 남녀들이 있어요? 사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생활을 모르니까. 근데 제 주변에서 보면 아빠가 두 집 살림을 하면 또 아들도 두 집 살림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안 닮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도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유흥업소 중독자입니다. 대부분 뭐 술, 도박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만 유흥업소의 중독이
중독이 돼서 와이프가 알아차리고 이혼해서 오시는 케이스가 은근히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러니까 연애도 한 5년, 6년 했는데 남자가 유흥업소 다니는지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 8개월 차에 남자가 유흥업소에 갔어. 한번 봐줬어. 봐줬는데 결혼하고 이제 한 7, 8년 되고 딱 보니까 그동안에 20만 원, 뭐 30만 원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한 두세 번 가가지고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합살지. 그러면 대표님들 주변에서 이런 유흥업소 많이 다니는 남자들 때문에 이혼한 커플들 많이 보셨어요? 저는 주변에서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상담할 때도 거의 한 100명 오시면은 6, 7명 정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하셨다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아는 동생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자기가 가서 걸린 거를 저한테 얘기하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궁금한 게 연애 때 간 거는 인정이고 결혼 후에 난 거는 봐줄 수 있는 건지. 연애 때 간 거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결혼 때 가는 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냥. 이것도 바람일까요? 바람이라기보다 습관. 그래서 왜 여자들이 그러잖아. 그런 데 가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마음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싫을 것 같긴 해요. 싫지 그냥. 왠지 더럽잖아 그냥 기분이. 보면은 근데 들켜가지고 물어보면은 관계는 안 했다, 접대 때문에 갔다, 거래처 때문에 맞네. 갔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잖아요. 이해돼요? 뻥이지 뭐. 접대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거기를 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냥 짜증나는 일이잖아. 다른 여자들하고 어울려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난 이해 못해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해 못하지. 지금 현재 유흥업소 다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남자가 유흥업소를 갔다라는 게 밝혀지면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남자는 최소 10번 이상은 간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네 번째, 빚입니다. 빚도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금 대출 받아서 한 2천만 원 있어. 괜찮을 것 같아. 학자금은 공부하려고 어쩔 수 없이 낸 거니까 카드빚. 내가 이제 막 카드로 물건 사고 뭐 하느라고 한 1억 있어. 절대 못해. 학자금 대출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소비를 해서 얻은 빚은 다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집 사는 거, 그런 합리적인 빚은 괜찮으나 뭔가 물건을 구매했거나 도박을 하는 빚을 졌거나 이런 거면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요, 장기 연애 때 가장 많이 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빚이에요. 돈적인 거는 서로 얘기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돼서 나 얼마 있으니까 너 얼마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했는데 나의 빚이 얼만데? 여기서 깨져서 오시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제 아는 지인 이야기인데요. 36살 남자고 여자분 한 34, 5 정도 되셨는데 장기 연애를 한 5년 했는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서로 이제 합쳐서 산 거죠. 결혼할 거니까. 근데 이제 집에 독촉장이 갑자기 날라온 거예요. 3억 원의 사채. 어머. 그게 이제 남자의 빚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남자가 내 거 아니다 뭐 발뺌했겠죠. 뭐에 썼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식 투자하고 뭐 하느라고 이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야.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었어요. 이제 이거를 보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확 깬 거지. 안 되겠다. 아예 모아놓은 게 빵인 게 낫지. 빚이 있는 거보다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냥. 그럼 궁금한 게 네. 연인 사이에 돈 얘기 몇 개월 차에 하는 게 적당할까요? 한번 해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얘랑 결혼 전제가 아니더라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 너 얼마 모았어? 빚은 얼마 있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 건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더 이상한 거 아닐까? 요새는 좀 그런 거에 솔직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내가 얘랑은 연애까지만 해야겠다. 얘는 좀 괜찮은 애네. 이런 게 좀 생길 것 같아, 판단이. 대표님도 까고 시작했나요? 저는 한 둘째 날에 깠어요. 둘째 날이요? 네, 혼인관계랑 가족관계 갖고 와라. 왜냐면 이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빌미가 있잖아. 원전증수랑 다 갖고 와라, 만나려면. 면접이에요. 난 빚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깠어요, 나는. 그게 난 너무 자연스러웠어. 저는 주변에서도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혼인관계, 가족관계 띄워봤냐? 이거부터, 왜냐면 직업병이라 그래. 근데 그렇게 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해. 그러니까 제 얘기 듣고 그걸 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애 시절에 서로한테 나중에 껄끄러지지 않으려면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고. 요즘 친구들은 현명해서 확실한 거가 좋잖아. 모든 투자도 확실한 거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저는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들.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젊은 시절을 이 남자, 이 여자한테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거잖아. 그 남자, 여자를 만나서 나도 배우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잃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거에 시간을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랑 오래 만날 생각이 있고 이 여자랑 오래 만날 생각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해놓고 시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